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번에 신한택 원장님과 함께 항암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역시 저희의 최선의 목표는 순조롭게 항암 치료를 완수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면역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면역 치료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자, 원장님께서도 이런 질문 자주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치료하던 운동선수 어머님께서 갑자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셔서 남편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셨고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이미 간하고 폐 등의 전이가 다 되었고 수술이 그래서 이제 불가하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고 장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막힌 장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한 7차 항암 치료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컨디션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식욕도 떨어지고 탈모도 또 체중 감소 이런 항암 부작용이 점차 심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치료 외에는 다른 어떤 면역 치료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의외로 이런 환자분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포인트를 100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들지 않게 그리고 성공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몰라서 또는 잘못된 오해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실 항암 치료는 표준 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롯이 혼자 견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약 처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들을 지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 역부족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 항암 치료 중에는 그 어떤 치료도 병행하면 안 된다는 권고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이게 세계적인 암 치료 추세만 봐도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면역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걸까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저희 CS 한방병원 같은 2차 병원들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면역 치료에 대한 치료 근거들이나 그 효과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의 특성상 2주 간격, 3주 간격 등 규칙적인 주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그 항암 치료의 효과를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부작용에 대한 면역 치료의 효과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면역 치료의 종류가 이게 꽤 다양하잖아요. 오랜 기간 통합 암 치료 경험을 가진 원장님께서 이게 꼭 챙겨야 할 면역 치료 이걸 좀 포인트로 정리를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면역 치료들은 각각 이제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챙기셔야 할 치료들이라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또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요법, 고용량 셀레늄 주사요법, 또 글루타치온 주사, 또 미네랄 주사,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B3 잘 알고도 계실 텐데 그거의 복용, 또 유산균, 비타민 D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경험상 우리 CS 한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리활성화 자가혈장 치료는 정말 항암을 견디는 몸을 만드는데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주파 온열암 치료 역시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암 발생 부위에 직접 조사함으로써 암세포 사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시약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돼서 면역력 및 항암제 반응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기억이 납니다. 고용암의 경우는 금기증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할 치료죠. 또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역시 이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혈중 농도를 400mg/dL 이상으로 높여주는 경우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경우는 검사를 통해서 체내에 있는 SVCT2 수송체 양을 확인하고 항암 목적으로 시행할지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정도로만 사용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즉 비타민 B3 역시 조회수가 증명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면역 치료 중에 하나 같아요. 자, 이전에 배석철 교수님 모시고 암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효과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또 비타민 D 주사 역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주사와 경구약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외에 고용량 셀레늄 주사, 또 글루타치온 주사, 그리고 미네랄 주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정리해 주시죠. 고용량 셀레늄 주사, 글루타치온 주사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 후에 정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고 네.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치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암치료 후에 시행하는 혈액검사를 해보면 아연이나 셀레늄, 마그네슘 등의 결핍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미네랄들은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 면역 계통의 정상화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서 보충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음식만으로 필요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서 주사 치료를 통해 보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암치료와 면역치료의 병행 여부 아직도 고민이신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면역치료는 수술과 항암치료 등 이 표준치료만으로도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에서 완전히 열애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암치료의 추세는 검증받은 면역치료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점점 많은 환자분들이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작용을 관리해서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고요. 또 항암치료 효과 자체를 높이기 위한 기대를 갖고 말이죠. 암과 싸우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은태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